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대구의 기관들이 함께 지역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협의기구가 발족돼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주택보다 오피스텔이 더 많이 짓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앞두고 오늘 대구 동성로에서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딤프, 즉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대중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스타 오디션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2학기부터 대구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됩니다.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직업체험과 같은 교과 수업 외에 다른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바꿀 거라는 기대와 성적만 떨어뜨리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중학생들이 치과 의사와 간호사 설명에 따라 직접 치아 상태를 살피고 간단한 시술도 해봅니다.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에 따른 직업 체험 교육입니다. 당하는 쪽보다는 해보는 쪽이 더 재밌더라고요. 애들한테 잘해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긴 것 같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될 것 같고. 지난 2년 동안 시범 운영된 자유학기제가 오는 9월부터 대구 모든 중학교로 확대돼 시행됩니다. 124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시행을 기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2학기 1학기 동안 기존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 직업체험이나 예체능 등을 중점 교육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과 인성, 사회성을 키우도록 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도 없어 자유학기제 동안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모들의 걱정 탓에 자칫 사교육이 심해져 학력 격차를 키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애들이 지금부터도 열심히 놀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2학기 되면 이제 부모들이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아무래도 학원 쪽으로 사교육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병원이나 대학 군부대 같은 학교 밖 체험기관에 협조가 잘 이루어질지도 자유학기제 정착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주택보다 오피스텔을 더 많이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피스텔 형태의 재건축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9년 준공해 40가구가 살고 있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건물을 헐고 공동주택 45가구와 오피스텔 220여 채가 들어가는 19층짜리 건물을 새로 짓기로 하고 지난 2013년 수성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비조합원 4명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사업 시행 계획과 시행 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비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주택 재건축 사업을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지 부대 복리시설이 아니라며 수성구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 시행 계획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성구청은 주택법에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분류돼 있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상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용어 정의에 따른 정비시설로 사업을 제한한 판결은 정비사업 시행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판결이라 사료되어 우리 구청에서는 항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만을 기다려온 주민들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답답하고 우리가 손해가 너무 많아요. 지금 3년, 4년 됐잖아요. 너무 얼굴에 정말로 이거 왜 됩니까? 최근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오피스텔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다수여서 항소할 경우 판결이 또 어떻게 날지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로 이전해온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대구의 각급 기관들이 지역의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협의기구를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다양한 상생 방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예정인데 실효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11개 공공기관과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은행, 대구테크노파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지원기관 4곳, 그리고 대구시와 동구청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대구시의 상생발전을 위해 통합협의기구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혁신도시들이 잘 정착하고 대구시와 서로 협력해서 대구의 미래와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가진 그 역량과 또 기반을 바탕으로 대구 지역과 협력을 해서 이곳 지역의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또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는 분기별로 열리는 공공기관장 협의회는 추진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안건을 조율할 실무 최고 책임자 협의회와 실무를 담당할 워킹그룹을 산하에 두고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경제 성장 지원과 사회 공헌 활동, 공공기관 연계 특화 사업 추진,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등을 담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상생펀드 예탁금 증액, 지역제품 공동구매 확대 등 다양한 사업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저희가 다음 달에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인재를 다시 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30% 이상 채용을 해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는 도시철도 3호선을 혁신도시로 연결하겠다고 밝혔고 동구청은 추진 중인 혁신도시 나들목 건설에 공공기관들도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지역 각급 경제주체와 제대로 된 협력체제를 갖추고 출범한 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가 단순한 모임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한 축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 경북 지방분권 개헌 청원본부가 오늘 경북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출범식에는 최배경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공동의장과 대구 경북 지역 분권단체 관계자,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지역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습니다. 청원본부는 앞으로 지역을 돌며 분권 설명회를 여는 등 지방분권 개헌 청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 시한이 오는 10월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달 안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위원회 활동 기간은 5개월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는 선거구는 경북 7곳을 비롯해 전국 64곳이나 돼 지역의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 획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조정 대상 지역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5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닷새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추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까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포항의 한 골목에서 성범죄자인 51살 김모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일 교도소를 출소하면서 성범죄 재범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돼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한동안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신고하기를 꺼린다는 점에서 추가 범죄가 발생했을 수도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김 씨가 주소지를 옮기는 등 평소 전자발찌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압박감을 이제 견디지 못하면은 이제 발찌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건드리려고 그러죠. 경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수사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내부용으로 그 수배 전단을 배포를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발생했을 때 이미 경찰청으로도 우리가 보고를 해서 전국에 공조수사 의뢰는 다 해놨어요. 전국에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 대상자는 2천여 명. 이 중 한 달에 한두 명꼴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삶의 새 터전을 일구는 귀농 귀촌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준비 기간은 3년 이상이었고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8년차 귀농인으로 고추 농사를 짓는 김치회 씨는 고추나 수박 같은 원예 농사에 유용한 줄이 엉키지 않는 특허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불편했던 점을 연구 끝에 스스로 극복해낸 겁니다. 품을 줄이고 농민들이 농사를 쉽게 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많은 걸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귀농 귀촌에도 안목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농촌진흥청이 귀농 귀촌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준비 기간은 3년 이상이 21.4%로 가장 많았고 준비 기간이 없었다는 응답은 9.2%로 매우 낮았습니다. 판매액이 가장 많은 주력 품목은 과수, 채소와 화훼, 쌀, 특용작물의 순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경제활동으로는 농산물 가공과 판매, 농촌 관광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농 귀촌이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응답이 실패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아직 모르겠다는 응답도 절반에 육박했고 정착의 장애 요인으로는 여유자금 부족, 영농기술 습득, 농지 구입 어려움 등이 꼽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체류형 거점 교육센터를 운영해 귀농 귀촌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영농 교육도 배우고 거기서 거주도 할 수 있거든요. 예비 귀농인들이요.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자기가 어느 정도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뭐 귀농을 할 수 있는 그 전 단계거든요. 지난해 농촌으로 이주한 가구는 4만 4천 가구, 경북도 5,500가구가 넘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0년 뒤에는 농촌 인구가 950만 명으로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도시철도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도시철도 1호선 반월당역과 대명역, 2호선 성서산단역, 그리고 1호선 각산역 근처 상가 건물 등 4곳에 근로장려금 신청 창구를 설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신청 창구는 공휴일을 빼고 다음 달 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데 신분증과 장려금을 입금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가져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의 올해 목표는 대중성입니다. 시민 참여를 최우선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표방하고 있는데 올해 딤프가 어떻게 꾸며지는지 김철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귀에 익은 빠르고 즐거운 음악, 더 비치보이스와 엘비스 프리슬리, 마빈 게이 등 세계적인 로큰롤 음악으로 구성된 뮤지컬 포비든 플래닛은 영국 런던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뮤지컬로 작품성과 오락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개막작으로 포비든 플래닛을 선정한 것부터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안정된 가운데 이렇게 출범해보기는 금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딤프의 9회의 성과는 이제 내년 10회를 위한 아주 멋진 출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딤프는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공연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작품성을 바탕으로 흥행성을 갖춘 작품은 뉴욕 무대는 물론 뮤지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에도 딤프라는 이름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세에 맞는 작품은 중국에 진출하는 것도 우리가 꼭 딤프의 역할로서 준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작품 3개를 볼 수 있는 10만 원 미만의 패키지 티켓을 내놓는가 하면 뮤지컬 스타라는 오디션 프로그램과 뮤지컬 아카데미도 시작합니다. 뮤지컬로 즐거운 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를 향해 딤프의 변신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매주 5차례 운항 중인 대구와 일본 오사카 항공 노선이 매일 운항 체제로 바뀝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부터 주 5회 운항 중인 티웨이 항공의 대구 오사카 직항 노선이 오는 7월 2일부터 2편이 더 늘어 매일 운항됩니다. 이에 따라 매일 오전 9시 대구에서 오사카로, 오전 10시 45분 오사카에서 대구로 항공기가 운행됩니다.
대구시는 북구 검단동 종합유통단지와 이시아 폴리스를 잇는 3.3km 도로 건설 계획이 검단뜰 개발을 조건으로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검토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왕복 4차로 건설비 1,320억 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신설 도로가 803길 상습 정체를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유통단지와 이시아폴리스 통행 거리를 3.8km가량 단축시켜 연간 약 100억 원의 교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생활 속 위협 요소를 찾아내는 대구 시민 안전지킴이가 오늘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마을회와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등 20개 단체 회원 1,200여 명은 시민 안전지킴이들은 앞으로 생활 속 위험 요소들을 찾아내 인터넷 안전신문고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제3회 아시아태평양 국제 쇼팽 콩쿠르가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흘간 계명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이번 국제 쇼팽 콩쿠르에는 예선을 거친 13개 나라 97명의 피아니스트들이 참가해 기량을 펼치는데 대회 상금 총액은 약 7천만 원으로 대회 우승자는 폴란드 바르샤바 오페라 하우스에서 독주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사회공헌 성금 5억 9,100만 원을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이 성금은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조성과 취약계층 문화지원사업,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등 대구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이종호 한국가스공사 사장 대행은 지속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해 어려운 이웃들이 더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한 중학교가 집단 결핵으로 휴교한 가운데 대구에서도 결핵이 발생했습니다. 대구 수성구 모 중학교는 2학년 학생 1명이 지난주 결핵에 감염돼 2주 동안 등교를 중단시키고 전교생의 결핵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대구에서 결핵에 감염된 학생은 15명이고 지난해 40명, 2013년 69명 등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지난 2월 BMW 차를 몰고 해병대로 들어온 30살 A씨에게 초소 침입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는 일반 형법을 적용해 일반 사법기관에 넘겼습니다. 지난 2월 11일 밤 민간인 2명이 탄 BMW 차가 해병대 위병소를 뚫고 무단으로 침입해 부대 안을 10여 분간 다닌 뒤 달아났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명칭선정위원회는 어제 도청 신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신도시 명칭 제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신도시 명칭 공모를 통해 후보에 오른 5개 명칭을 심의했지만 최우수작을 선정하지 않은 채 동천, 예안, 퇴계 등 3개 명칭만 우수작으로 선정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신도시 명칭 선정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경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실종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코드아담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아동이 실종된 상황을 가정해 시설 관계자의 초동 조치, 경찰 시설 관계자 합동 수색 순으로 진행됐는데 코드아담은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를 신속히 찾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의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주 경북도민체전이 어제 폐막한 가운데 이번 체전에서는 포항시청 오진순 선수가 여자 일반부 투포환에서 경북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안동시청 계주팀이 여자 일반부 1600m 릴레이에서 대회 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모두 22개의 대회 신기록도 나왔습니다. 한편 구미대표 송유진 선수가 여자 고등부 트랙에서 4관왕에 오르는 등 모두 37명이 다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경상북도는 3월부터 시행한 인센티브제를 통해 경주, 안동 등 도내 주요 관광지에 2,400여 명의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특히 중화권 단체 관광객이 전체의 80%나 돼 요우커 유치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중화권 관광객들의 관광지 다변화에 지방 방문으로 인한 여행사의 비용 증가를 보전해주는 인센티브제가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